아로마 화학 이제 한번 읽어주실 건데요. 박쌤 읽어주시겠어요?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성분으로 대표적 오일은 오렌지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진정 효과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대표 오일은 코파이바가 있습니다. 에스테르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장 순한 성분으로 대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가 있습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대표 오일은 라벤더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 상쾌한 향, 피부를 진정시키는 특징이 있고 대표 오일은 하와이안 샌달우드가 있습니다. 산화물 옥사이드는 거담제 역할을 하고 건강한 호흡기를 지원해주며 대표 오일은 유칼립투스가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강화하고 대표 오일은 레몬글라스가 있습니다. 케톤은 근육통을 진정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대표 오일은 로즈마리입니다. 페놀은 구강 치아 청결에 도움이 되고 대표 오일은 클로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쌤 2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켜주고 활력을 주는 성분으로 대표적 오일은 오렌지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진정 효과와 안정에 도움이 되며 대표 오일은 코파이바가 있습니다. 에스테르 성분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장 순한 성분으로 대표 오일은 클라리세이지가 있습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불안감을 해소시켜 편안감을 느끼게 하고 대표 오일은 라벤더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 상쾌한 향, 피부를 진정시키는 특징이 있고 대표 오일은 하와이안 샌달우드가 있습니다. 산화물 옥사이드는 거담제 역할을 하고 건강한 호흡기를 지원해주고 대표 오일은 유칼립투스가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압 강화, 대표 오일은 레몬글라스가 있습니다. 케톤, 근육통 진정, 완화시키는 작용, 대표 오일은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페놀, 구강치아 청결에 도움이 되고 대표 오일은 클로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쌤 1도 읽어주세요. 네, 모노테르펜은 기분을 업시키고 활력을 줍니다. 레몬과 오렌지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은 진정과 안정을 시켜줍니다. 코파이바, 프랑킨센스, 미르 등이 있습니다. 에스테르는 심리적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주는데요. 클라리세이지가 있습니다. 모노테르펜 알코올은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라벤더가 있습니다.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은 근육 강화를 시키며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하와이안 샌달우드가 있습니다. 옥사이드는 거담, 건강한 호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칼립투스, 로즈마리 등이 있습니다. 알데히드는 신경계를 안정을 시켜주는데 대표적으로는 레몬글라스가 있습니다. 케톤은 점액을 묽게 해주고 세포 자극을 해서 조직을 형성 촉진시킵니다. 헬리크리썸, 로즈마리 등이 있습니다. 페놀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신경계, 면역계를 자극합니다. 타임, 오레가노, 클로브, 시나몬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오일의 속성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레가노, 파슬리, 페퍼민트 먼저 세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레가노. 지난번에 마조람 얘기하면서 오리가뇽이라는 게 오레가노랑 비슷하다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정정을 하나 해야 되는데요. 그 오레가노가 스윗 마조람이라고 한 게 아니라 마조람이 스윗 오레가노라는 거 한번 반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엄청 반복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조람이 오레가노보다 순해요. 그러니까 오레가노가 자극성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마조람은 같은 비슷한 계열이지만 조금 더 순한 편이라 가지고
스윗 오레가노라고 불리운다는 거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릴게요. 자, 오레가노는 마조랑과 마찬가지로 잎에서 추출하고요. 증기증류법으로 추출합니다. 오레가노는 산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을 지금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병충해와 추위에 굉장히 잘 견디는 그런 허브 중에 하나고요. 다양하게 쓰이긴 하지만 특히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요. 그 화학 조성물을 보면요. 카바크롤이라는 게 있어요. 카바크롤, 티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페놀류고요. 다 OL로 끝나지만 이 두 가지 다 이제 페놀류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브에 있는 유제놀과 이 카바크롤과 티몰은 세 종류는 이제 페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놀은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강력한 항산화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점막을 조금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오레가노 에센셜 오일 15ml 생산하는데 1.18의 오레가노 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활력을 주고 이제 세정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레가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발톱무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항진균, 항곰팡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레가노도 발톱 무좀에 사용하실 때는 이제 굉장히 희석을 많이 해서 사용하시고 가능한 한 발톱에만 이렇게 바를 수 있게 롤온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파촐리예요. 파촐리는 꿀풀과예요. 꿀풀과 오일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이 파촐리 같은 경우 향을 맡아보면요. 약간 흙향도 좀 나요. 오일 자체가 좀 뭐라 해야지? 세스키테르펜 같은 느낌이 있어요. 베티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꿀풀과인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오일 중에 하나라서 좀 특이하고요. 이 파촐리 같은 경우는 잎에서 똑같이 꿀풀과이기 때문에 증기 중류를 하고요. 그늘에서 자란대요. 그러면 그늘에서 자라는 그런 식물들도 있죠. 음지식물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는데 그늘에서 더 잘 자라는 그런 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촐리는요, 이제 옆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구아이엔, 파촐롤, 블레젠, 아로마덴드렌, 이런 것들이 있지만, 파촐리가 이름이 비슷한 거 있죠. 파촐롤, 이렇게 있죠. 파촐롤이라는 OL, 이건 알코올이거든요. 세스키테르펜 알코올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EN으로 끝나는 이 구아이엔이라던가 블레젠이라던가 아로마덴드렌 같은 경우는 다 세스키테르펜이에요. 다른 꿀풀과 오일하고 조금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파촐올 같은 경우는요, 그 면역기랑 호흡기 계통 같은 거를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블레젠이라는 그 화학 조성물은 세스키테르펜유인데 건강한 혈류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파촐리 같은 경우는 그 피부에 사용하실 때 그 바디 제품 있잖아요. 우리 몸에 바르는 바디 제품에 이 팔뚝에다가 하면은 이렇게 쫙 달라붙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막 처지는 피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파촐리 에센셜 오일 15ml 생산하는데 한 500g 정도의 파촐리 잎이 필요하고요. 이 파촐리가 유명해진 거는 1960에서 70년대에 이거를 향을 피우는 목적으로 사용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다라고 알려지는데 이 향 피우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인센스 아시나요? 요즘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절 가면은 왜 그거 향 피워 놓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게 인센스고요. 보통 태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인센스를 많이 쓰는데 왜 많이 쓰게 됐냐면 요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향을 피우는 목적이고 TV에서 뭐 이효리가 나와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센스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방해한 목적이기 때문에 태우는 거라서요. 이게 음, 연관하는 거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네, 다음 볼게요.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어디나 많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페퍼민트죠. 네. 페퍼민트의 학명은 멘타 피페리타라고 하고요. 입에서 추출하고 이것도 꿀풀과에 속합니다. 파스 하면은 왜 멘톨 향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맨소레담 같은 거 기억하시죠? 맨소레담도 멘톨이고요. 샴푸에도 멘톨 향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페퍼민트 향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멘톨 향이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이 멘톨 향 성분 자체가 쿨링감이 있는 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요. 우리를 화하게 해주는,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 멘톨은 OL이니까 아무래도 알코올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노테르펜 알코올류고요. 이게 활력을 주고 호흡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 쿨링 효과라고 했잖아요. 피부 냉각 및 진정 효과에 굉장히 좋아요. 지금 같은 때 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열대야가 또 시작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우면 이제 그 밤에 데워진 게 뭐라 그러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페퍼민트로 어떻게 열대야를 이겨냈었냐면 샤워를 밤에 하고 나도 땀 나는 거 아시죠? 밤에 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샤워를 하고 이 페퍼민트 한 방울을 몸에 물이 아직 물기를 닦아내기 전에 페퍼민트 한 방울을 해가지고요. 물기랑 해가지고 이렇게 뭐지? 몸 팔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훑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시원해요. 그런 상태로 잠을 자면은요, 잠이 엄청 잘 와요. 피부 냉각 효과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요렇게 해가지고 열대야를 잘 이겨낸 경우들이 있어요. 아, 알코올이라 그 네. 더 시원하게 그 열을 뺏어서 이렇게 날아가서 그래요? 알코올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모노테르펜 알코올? 네. 멘톨 성분 자체가 피부를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하잖아요. 멘톨, 멘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피부에 냉각 효과를 주는 그런 오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여름에만 발라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처음엔 시원해요.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순환이 잘 되니까 따뜻해져요. 그래서 수험생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왜 열이 머리로 뻗쳐 오르잖아요. 보통 수험생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수리에다가 페퍼민트 한 방울 해주면 되게 좋대요. 그러면 머리는 시원해지고 순환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페퍼민트 15ml 생산하는데 한 450g 정도의 페퍼민트 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페퍼민트는요, 멘타 피페르타라는 것 중에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요정 이름이에요. 페르세폰의 여왕에 의해서 이제 바카로 변했다. 그래가지고 페퍼민트의 유래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밟으면 밟을수록 향이 난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죠. 네, 만져보시면 보통 대부분의 허브들이 만질수록 향이 더 강하게 나는 거 아시죠? 뭐 로즈마리도 그렇고, 네, 맞아. 페퍼민트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면서 우리가 향을 맡기도 하잖아요. 저주를 걸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로마 이야기, 역사 이야기 같은 데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세 가지 더 할 건데요. 로만 캐모마일과 로즈마리, 그리고 로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캐모마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캐모마일 차 아시죠? 네. 카모마일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로만 캐모마일 있고 저먼 캐모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이제 캐모마일이고요. 이 로만 캐모마일은 사과향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맨 처음에 맡아봤을 땐 이게 사과향이야 그랬는데
그 한 방울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런 향이 나더라고요. 사과 향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만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에스테르류라고 할 수 있고요. 에스테르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로만 캐모마일은 국화과예요. 국화과. 음. 그러면 에스테르라는 건 순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피부에 발라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 아토피나 이런 것들에 좋아요. 로만 캐모마일은 다년생 허브고요. 다년생 국화과. 그리고 저먼 캐모마일은 1년생 국화과예요. 그러니까 로만 캐모마일과 저먼 캐모마일 차이는 이제 얼마나 그 살 수 있느냐의 차이기도 해요. 그래서 1년생이니 4년생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저먼 캐모마일은 카마줄렌 성분이 있어가지고 푸른빛을 띈다고 얘기를 해서 보통 블루 캐모마일이란 얘기를 하고요. 이 로만 캐모마일 같은 경우는 푸른빛이 돌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화면상으로도 색깔이 그렇죠. 약간 회색빛? 그러니까 약간 밝은 색깔. 네. 네. 맑은 색깔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만 캐모마일은 이제 땅의 사과라는 뜻도 있고요. 이 식물의 의사라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지어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로만 캐모마일 주변에는요 병충해가 없대요. 로만 캐모마일은 꽃에서 추출하고 에센셜 오일 5ml를 생산하는데 816g 정도의 꽃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은 로즈마리. 우리 로즈마리 많이 키우죠. 저희 집, 근데 로즈마리 키우는 거 쉬우세요? 어떠셨어요? 난 별로 쉽지 않았어요. 저는 쉬웠어요. 지금도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좀 바람을 잘 통하게 하고 물을 잘 빠지게 하면 돼요. 충분히 물이 훅 빠지게 흙을 그러니까 너무 찐득한 흙 말고 약간 이렇게 돌 같은 거를 같이 섞어 물이 잘 빠지는 마사토 같은 걸 좀 많이 섞어가지고 예, 물이 잘 빠지게 하면은 엄청 잘 자라요. 나무로 돼 있잖아요. 나무. 맞아요. 그래서 맞아. 튼튼하고 겨울에도 안 얼어 죽고 베란다에 있으면은 그렇게 하여튼 잘 크던데요. 훔쳐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로즈마리를 키우기 어렵다고 한 거는 결국엔 물 빠짐이 좋아야 되는구나.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바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람이 안 부는 실내에 있는 거보다 이렇게 저도 여기 베란다에서 문 여는 고기다 딱 갖다 놔요. 바람이 그래도 왔다 갔다 그래도 항상 문이 열릴 수 있는 그 끝에 부분에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손으로 내가 이렇게 만지면서 흔들어줘요. 바람처럼 이렇게 만져서. 건드려만 봤지 그렇게 아니 우리 집은 선물이 로즈마리가 몇 번 들어왔는데 항상 말라 죽더라고. 뭘 했는데도 계속 그런 물을 잘 이유가 줘야 돼요. 물을 그리고 그 바깥에다 키우면 그거 잘 클 것 같은데 그 바깥에. 지금 말고 예전에 있던 데는 아무래도 이렇게 순환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지금은 뭐 그냥 아무 데나 심어놔도 잘 자랄 걸. 아니 그거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바깥에 엄청 잘 자라죠. 거기 네. 흙도 물 빠짐이 좋죠. 지금 저희 집에는 멜리사와 페퍼민트와 스피어민트와 온갖 허브류들이 다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아래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마리는 나중에 뭐 저기 하게 되면 하고 지금 얘기 들은 것처럼 그 바다의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변 근처에서 자라는 게 로즈마리예요. 근데 지금 박쌤이 얘기한 것처럼 물 빠짐도 좋겠죠. 아무래도 해변 주변이면.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잖아요. 실제로 자라는 원래 생태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람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흔들리고 이러는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15ml 생산하는데 한 1kg 정도 로즈마리 잎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 로즈마리가 전통적으로 결혼하는데 길조로 알려져 있대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길조로 여겨져가지고 이제
중세 시대에도 족두리 같은 걸 했나 봐요. 족두리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머리에 엮어서 하는 거겠죠? 네, 아무튼. 맞아. 그런 거 많이 봤어.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관처럼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그런 것들. 근데 족두리 하면 갑자기 이렇게 내가 써놓고 보니 이렇게 똥간이 돼 있는 거 생각나는데 화환처럼 생긴 거를 착용하고 이제 신랑과 하객들은 로즈마리를 가슴에 착용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어, 있고요. 이 로즈마리 같은 경우도 1,8 시네올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렇게 들어있다는 얘기는 호흡기에 좋겠죠. 음. 건강한 호흡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캠퍼라는 거는요, 케톤류의 하나인데 이게 그 근육통을 진정시켜요. 마사지 할 때 사용하면 좋다고 하고요. 순환을 되게 잘하게 만드는 오일 중에 하나잖아요, 로즈마리가. 그래서 로즈마리로 만든 샴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헤어 식초 만들 때도 로즈마리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게 도와줄 때 그렇게 사용하는 오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즈예요. 이 품종 중에 로사 다마스케나라는 품종의 어, 그 오일이 제일 등급이 높아요. 최상 등급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 중요한 거 보세요. 로즈 에센셜 오일 5ml 생산하는데 장미꽃 1만 송이가 필요하대요. 그러니 세상에. 엄청 고가일 수밖에 없고 또 석금질이 많을 수밖에 없고 합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런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음, 고가다. 지금 특징을 보시면요. 장미꽃잎 아주 연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수확한 바로 그날 증류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왜 멜리사도 벤 상태로 바로 가야지만 고유한 성분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장미도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장미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고요. 로즈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뭐 레롤, 게라니올, 시트로넬롤 해가지고 OL이니까 아무래도 알코올류가 많이 들어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학적 조성물을 보면은 거의 300가지 이상이 된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분석이 다 끝나지 않았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강력하고 파워풀한 오일 중에 하나가 로즈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질환에는 아무래도 로즈가 좋겠죠. 여성 부인과 질환에 관련된 거에는 많이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경험한 상으로는 보통은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데는 당연히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과다할 때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조절하는 거는 로즈 오일이 제일 탁월해요. 다른 오일에 비해서. 어떤 예가 있냐면, 이제 저희 아는 선생님, 이제는 21 중반 됐을 것 같아요. 2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이 선생님이 임신성 호르몬이 나와요. 생리할 때마다. 이제 초경을 한 이후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생리는 그거를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할 때마다 몸이 임신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폭탄으로 나와요. 세상에. 그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생리통이 어느 정도냐면 한 달에 3주를 해요. 음, 생리가 하는 동안이 일주일이고, 그 전주 일주일, 후 일주일, 3주 동안 하고, 한 2, 3일 좀 아프거나, 좀 괜찮거나, 뭐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약을 처방받았을 때, 마약성 진통제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셌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추천을 받은 게 로즈올을 한번 써봐라. 이 로즈올이 100방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방울씩 팬티에다 떨어뜨려가지고 사용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면은 보통 이제 오일이 10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예상을 하고 썼는데 93일 정도 됐을 때 좋아졌어요. 음, 어떻게 좋아졌냐면 지금은 현재 생리하기 전 2, 3일 하고 생리하는 때 하루 정도만 아프대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을 해요. 예전에 일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리고
약을 먹어가면서 버티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아픈 때가 줄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개선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조절한다는 게 항상 부족한 것만 많이 저도 경험을 하잖아요. 뭐 갱년기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없어지는 것만 얘기하지만 너무 과도할 때도 어, 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는 그 적정 수준을 맞춰가는 데는 이 에센셜 오일이 도움이 된다는 걸 그 예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용하시면서 잘 몸이 어떻게 기능이 조절하는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시베리안 퍼와 스피어미트 그리고 타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